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황 체크해 보고요. 시장의 수익 시그널들 잡아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첫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빨간불로 상승불을 켜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잠재되어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3일 예정되어 있고요. 24일부터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입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당장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 뒤를 이어서 맥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또 월요일에 세워보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한 줄 시황평 오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극단적인 테마 시장 조급한 마음 먹지 말기라고 한 줄 평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상승하는 테마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최근에 지난주 시장 흐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 분위기였거든요. 계속, 연내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저점을 좀 낮춰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 금요일날 시장에서 약간 좀 반등을 했고, 미국 증시도, 일단 하락을 멈추는, 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을 마감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금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전 회장이, 법정 2년형을 좀 받으면서,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에코프로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는 또 전망이, 또 반등세가 좀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쪽이,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등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초전도체 쪽하고는 또, 반대인, 디커플링 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최근에 2,500선 자리를 이탈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2,500선 자리를 지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완전히 강한 지지라기보다는 일단 낙폭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업종이 좀 반등이 시장을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엔비디아 실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대감은 좀 갖고 있어요. 일단 기대치가 좀 높으면 또 실망도 커지긴 할 텐데, 일단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 무리하게 시장을 좀 달려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21선 자리는 아직은 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안착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지 그냥 하방에 대한 지지만 나와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아요. 제조업 지수도 안 좋고 GDP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임시 방편으로 금리를 좀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하는 게 지금 좋지 않냐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금리 인하지, 지금 상황에서 뭐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인플레도 잡혔다 이렇게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이제 제조업 지수 좀 살아날지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공장이 이제 중국이니까 중국도 살아나면서 뭐 미국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너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이거 진짜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 아직 실적 발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잭슨홀 밀팅 여전히 좀 봐야 될 시점, 봐야 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너무 뭐 지금 하루하루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뭐 실적 좀 받쳐주는 그런 업종들을 위주로 천천히 가더라도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테마나 업종을 좀 보시는 게 낫지, 너무 좀 수익률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신소재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쪽을 노리시기보다는 천천히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지난주 낙폭에 대한 반등뿐이다라고 보여지는 정도고요. 일단 중국 금리 인하 이슈가 있는데, 금리 인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또 그만큼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흐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장 전부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들과 함께 반도체주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 보일지까지 체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테마들 알아볼 텐데요. 일단 초전도체도 저희가 생소했는데 새롭게 떠오르는 또 이런 신소재가 있는데 어떤 건지 알려주실까요? 네, 맥신 관련주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좀 상승 시대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맥신이라는 이 신소재, 이제, 우리가 뭐 전자파를 이제 차단해주는 그런 물질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휴대폰, 이제 대표적인 예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안에 이제 전자파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금속 물질로 이제 막아줬다면, 이제 맥신이라는 물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얇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직으로 만드는 게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일단 그냥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예전에는 이제 상용화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상용화 대량 생산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이미 좀 2년 전부터 이미 물질은 이제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2, 3개월 전에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상용화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제 상용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없었던 물질이 갑자기 새롭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일단 새로운 물질이다라는 또 시장에 또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크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만큼 시장 뭐 크게 될지 그게 아직 가늠이 안 돼요. 뭐 이런 뭐 맥신 시장이 뭐 한 1조 원, 뭐 2조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구체화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걸 뭐 이렇게 계속 급등할 수 있을 만한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에 비해서 초전도체는 일단은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결과를 지켜보면서 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의미한 성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약간 좀 광기의 구간, 그렇게 좀 해석을 해서 말씀 좀 드렸죠. 이렇게 봤었을 때 오늘 뭐 신성델타테크 뭐 급등했다가 다시 또 상한가 들어가고 뭐 상한가 하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맥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뭐 얼마만큼 뭐 매출에 영향을 줄지 이것도 아직 가늠이 좀 잘 안 되고요. 저도 주말을 통해서 맥신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지 뭐 그런 걸 좀 찾아봤는데 크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질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초전도체에 비해서는 시장의 관심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초전도체에 비해서 맥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좀 받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급등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광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대장주로서 휴비치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강한 상승이 좀 나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시초가부터 바로 들어갔는데 글쎄 뭐 이거 계속 관련주들을 계속 보셔야 되냐라고 말씀 좀 드리면은 역시나 초전도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접근을 했던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대기업에서 이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안 하는 거는 그만큼 뭐 상용화 가능성이 낮고 이게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상승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눌림 시에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보실 수 있는데 뭐 그건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확실하게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 나라 차원에서 투자가 좀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테마성으로만 보시고 관심을 좀 안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 뒤를 이어서 맥신 관련주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상승을 보이더니 금요일과 오늘 상한가 가는 기록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승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STX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습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소재 관련 쪽, 특히 이제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소재 관련 쪽으로 회사를 좀 나누고 기존에 있었던 해운 쪽, 이쪽하고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는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지분을 이제 나눠가는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쪼개지긴 하지만 이게 뭐 다르게 상장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주주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이 물류 쪽, 뭐 해운 쪽 이쪽보다는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리튬 쪽이라든지 이런 광물 쪽 투자에 따른 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광물 투자해서 최근에 이제 리튬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관심을 좀 갖는 건 맞죠. 근데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이 STX 관련주 쪽도 저도 좀 생각보다 좀 강세를 너무 많이 보여서 물론 호재성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해도 너무 많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STX 관련주 쪽도 한번 노란톡에서 추천을 좀 드린 적이 있지만 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뭐 차익 실현을 좀 시켜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드렸었던 단가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던 오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익 실현도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이런 업종이나 테마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테마 쪽이 뭐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거든요. 한쪽으로 좀 테마에 자금이 확 쏠리다 보니까 내가 상승하는 종목이 아닌 테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이 수급이 좀 몰리는 쪽으로 자꾸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쪽으로 자꾸 눈이 가다 보면은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가는 쪽이 지금은 가다 보니까 뭐 보유하셔서 수익을 잘 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일시적인 상황, 현상이라고 좀 봅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좀, 이 테마성이 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런 테마장이 끝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럴 때, 좀,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다 보면 분명히 한번 또 크게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차라리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이제 실적 좀 괜찮은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고 성장 가능성을 좀 보시고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들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계속 이제 뒤에 말씀드린 종목들도, 테마주들도 대부분 다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테마나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매매 관점은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시고 좀 위험하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 좀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나 테마군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재밌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참고 기다리시면 된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종목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뭐 좀 찾아서 좀 드리긴 할 텐데 급등하는 종목을 안 하니 좀 수익이 안 나니까 좀 재미가 없으실 거고 또 너무 또 급등하는 종목들은 또 언제 빠질지 모르니 또 불안하기도 하고 비중도 많이 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 지금 너무 급등하는 종목만 보다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펌버 증후군 이런 것도 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시기가 좀 일시적이에요. 저도 대부분 이제 테마성 종목이라든지 뭐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찾아서 이제 노란톡방에서 많이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닌 뭐 직장인 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니까 이런 장은 차라리 좀 쉬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기다리셨다가 저도 일단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조정을 좀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눌림시 매수주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나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대 양봉의 종목을 쫓아가시기보다는 차라리 좀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눌림을 줬을 때 그런 종목들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 뭐 자료라든지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그런 종목들 제가 찾아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STX 관련해서도 이런 이슈들을 분석해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맥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STX 이슈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일부 광기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께서 직접 매매하시기는 어려움이 많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중국 소비주라든지 이렇게 눌림받고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해서 안정적인 투자 같이 한번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신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테마도 알아볼 텐데 이거 역시나 좀 투자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실까요? 네, 오늘 또 히스토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히스토리 관련주 쪽에서는 티플렉스가 대장주 흐름을 좀 보여줬고 일단 12%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 유니온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관련주인데 뭐 비슷하게 한 10%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오늘 23%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게 이제 맥심 관련주 쪽하고도 같이 엮이는 그런 종목이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테마가 비슷하게 엮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스토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지금 정상회담을 한 게 좀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편한 감을 내비쳤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만 쪽에 좀 위협을 좀 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글쎄요, 뭐 이게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제가 중국 소비 관련주들,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 뭐 상승 나왔을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 중국 관련해서는 이런 좀 정치적인 뭐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작용돼서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물론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다. 이런 내용들로 하락이 나온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히토류 관련해서도 역시나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뭐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그냥 단기적으로 수급 몰려서 끌어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뭔가 좀 제재를 가한다 이런 내용은 좀 딱히 없거든요. 그냥 이런 정도로만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정상회담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끌고 가기에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랑 미국, 일본을 등져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테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그런 걸로 좀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뭐 급등해서 막 몇십 프로 이상 뭐 급등해서 상한가 이런 종목들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종목 많으니까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상승을 보이고 있는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눌림을 주고 있는 섹터들 알아보자라는 말씀 유효하다라는 점들 강조를 해주셨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 종목들 알아볼 텐데 일단은 펄어비스가 오늘 장 초반에 눌림목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요즘엔 또 시초가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이제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좀 여러 달 정도 쉬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 세워보고요. 8월 17일 공략주가 대원제약이었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시초가 공략 역시나 해봤던 종목이고요. 8월 16일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제 이번 주 이슈가 있는 거죠. 이제 하이퍼 클로버 관련해서 AI 관련된 섹터들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었고 8월 11일에는 클래시스 역시나 시초가 공략했습니다. 오늘 4가지 종목들 한번 AS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을 클래시스로 보겠습니다. 차트로 봤었을 때 오늘 또 신고가를 찍었죠. 여전히 이제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이 클래시스입니다. 영업이익도 괜찮고요.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물론 뭐 중국 관광객 관련주로도 엮이긴 하는데, 원체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객 오기 전에도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 이슈는 그냥 덤일 뿐이고 원체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이 좀 좋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오늘도 역시나 좀 신고가 자리 뚫어주면서 흐름이 좀 좋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는 않아서요. 조금 더 시세는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도 여전히 좀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50% 이상 나오는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오늘은 일단 신고가 자리에서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신규 보유자분들 영역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글쎄요 금요일날 일단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인데 역시나 21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음봉인 상태로 좀 머물고 있는데 오후장까지는 금요일날도 이제 오후장에 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오후장에 좀 반등해서 양봉으로 전환된다라면은 홀딩 관점이지만 만약에 오후장에 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좀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슈가 있더라도 저는 좀 빠져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노란 쪽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4일날 뭐 발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매수세, 좀 들어와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발표 당일날 재료 소멸로 좀 빠지게 되면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좀 미리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오늘 오후장에 양봉 전환 된다라고 하면 하루 정도 더 홀딩, 그래서 20에서 자리 돌파를 노려보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좀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원제약은 일단 비만 관련주 쪽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비만 관련주들이 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뭐 노보노디스크, 일리아리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관련주들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이제 비만 관련해서 뭐 연구하고 있거나 뭐 일라이라든지 뭐 노보노디스크와 조금 관련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뭐 펩트론 같은 종목이 예를 들어서 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인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좀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라서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좀 드렸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 대금도 오늘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시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이제 오늘 추천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22, 23일 뭐 이렇게 지금 그 유럽에서 큰 게임 쇼가 있어요. 게임스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영상 공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추천드린 종목인데, 글쎄요, 다른 게임주들, 게임스컴에 참가하는 다른 게임주들은 상승세가 좀 잘 나온 반면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물량이 좀 들어온 게 좀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실 수 있지 않나.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뭐 신작 게임 중에서는 붉은 사막, 그리고 도깨비라는 게임도 펄어비스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이 게임까지도 좀 같이 좀 나와준다면, 지금 영상 공개라든지 아니면 출시 일자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준다면 충분히 정보점 이상은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보고는 있는데, 뭐 오늘은 그렇게 좀 강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도 좀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2, 3일 정도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계속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너무 양극단으로 좀 테마가 갈리는 모습이긴 한데, 꾸준히 좀 실적 받쳐주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눌린 자리, 이런 종목들은 제가 또 좀 오늘 시장 오후장까지 보고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드릴 텐데, 그런 종목들 같이 매매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게임주들부터 비만 관련주들, AI 또 피부 미용까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꾸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과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걸려 있으니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특징 시그널 잡아보고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해서 탄탄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장에서 또 새롭게 뜨고 있는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 있는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시그널 보내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맥신 관련주들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게 맥신 관련주인데요. 한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태경산업과 휴비스를 필두로 해서 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전거래일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2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태경산업과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로서 부각을 받고 있고 경동인베스트와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 생산이 기대가 되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맥신이 뭔지를 짚어본다면 이 금속층과 탄소층이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 2차 나노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새로운 신소재로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한번 시장 흐름을 짚어봤는데 과연 그럼 맥신 관련주들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장이요. 정말 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급등하는 것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라가시는 건 좋은데 떨어질 때에 대한 대응 자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늦게 이제 따라 들어가시다 보면은 문제 사단이 나죠. 그게 조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맥신 신소재입니다. 관련주로서 뭐 휴비스, 뭐 코니고토메 뭔가요? 메이션, 그다음에 경동인베스트, 그다음에 태경산업, 그다음에 아모센스 해가지고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휴비스, 코니고토, 태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부터 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뭐 휴비스 같은 경우 목요일부터 반등 나오고 금요일에 상한가 가고 오늘 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 반면에 초전도체들 보면요. 지난주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지난주 많이 빠졌었죠. 금요일에 빠지고 오늘 늦게나마 신성델타가 거래 정지 풀리면서 빠지는 모습인데 이 매도한 흐름이 고스란히 다시 맥신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요. 수급의 이동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처 대응을 못 하셨거나 에이 못 먹었다 뭐 잘 드신 분들 빠르게 정리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시작 자체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출발하고 오늘이 3일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늦게 움직인 종목은 태경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잠겨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조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은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때 과연 잘 빠져나오셔야 되는지가 참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쭉 급등 나오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보인다 싶으시면은 뭐 원금이라도 덜어내신 전략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신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가 한 번이나 두 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좀 들고요. 근데 요즘에 흐름을 보자면요. 자, 뭐 신성 같은 경우도 보자면 8월 내내 움직이다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최소 요즘 분위기를 한번 타면은 최소 일주일에서 2주가량의 움직임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특히나 좀 대형 이슈에 관해서는. 맥신도 꽤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초전도체보단 강하진 않지만 이슈머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점 자체가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미래산업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왜 체크해 드려야 되냐면 오늘 우선 흐름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까지 오를 거라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조금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 현재 상황부터 해서 조금이나 밑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이거 무상증자 종목이죠. 무상증자를 받아야 되니까 뭐 미리 받으셨겠지만은 권리를 챙기셨겠지만은 신준 나중에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현 시간부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밀릴 경우에는 다 파셔야 돼요. 팁 다 드렸어요, 이제. 다 파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주 배정 받으신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거 권리 공매도 잘 하셔가지고 잘 처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밀릴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 이거는 무상증자 권리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전부 다 정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깨질 경우에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좀 위험해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핫한 맥신부터 지난주 핫했던 초전도체 또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이 미래산업까지 대응 전략들 세워주셨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BH요. 네, BH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3,900원에 10%요. 네, 매수가가 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또 영업이익 448% 증가를 전망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흐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종목이? 아니, 이것이 자꾸 올랐다가 아침에 올렸다 빼고 그래서 네. 이 더 빠질라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될는지 싶어서요. 자, BH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휴대폰. 그쵸? 네. 뭐 이슈가 있죠? 아이폰 15죠, 그죠? 네, 네, 네. 그렇잖아요. 아이폰 15가 근데 언제 나오냐면 4분기 때. 그때부터 4분기면은 한 12월쯤 되나요? 10월, 11월, 12월쯤인데 네. 그때 이슈가 더 커질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종목 자체를 선택은 잘 하신 거고 다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단기적으로 보시려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깨져도 살짝 깨질 수는 있습니다. 23,000원 네.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4분기쯤 돼서 보면요. 이 종목 지금 최근래의 전고점 자체가 한 29,350원 찍혀 있네요. 네. 여기 자리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아, 네. 그 지금은- 아니, 시간 주고 올라갈 수만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죠. 예, 지금은 시장 보시면 너무 테마주로 좀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게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요거 끝나고 나면서부터 해서 다음 달 FOMC 금리 이슈까지 같이 접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을 찾을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대형주 같이 갈 거고 이렇게 좀 대형 이슈 같이 있는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얘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보시고 네. 대응을 하시면 수익은 꽤나 짭짤하실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좀- 그냥 홀딩하면 되겠네요. 네, 홀딩 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네. 밀릴 수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건전한 조정이구나 생각해 주세요. 그럼 밀리면 그냥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편하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긴 호흡으로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포트폴리오 어떻게 다시 한번 구성하면 좋을지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7922번님께서 세운 메디칼 4,100원에 비중 30% 보유 중이신데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2,630원대 지나고 있는데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단가가 4,100원이시네요. 이거야. 꽤 오래되셨네요. 근데 이게 작년에 2022년도 때 보면은 차트 보면 이때 매수를 들어가신 건데 충분히 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좀 밀려 내려가면서 요 상황까지 온 건데 사실 세운메디칼 최근 이슈거리가 딱히 없어요.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시총 자체도 사실 많이 흘러내려 1,100억대까지 좀 내려오기도 했고 사실 수급상 열어보더라도 전혀 없는 좀 상황이에요. 실적을 체크해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이긴 하네요. 그래도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2분기 실적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우선은 더 이상의 하락은 제 판단 하에서는 제한적입니다. 더 이상 밀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반등 포인트를 좀 찾아서 뭔가 이슈화만 돼준다면은 3,000원대까지 안착은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매물벽 자체를 봤을 때 4,000원부터 내려앉아 보자면 3,000 후반대부터 4,000 초반대 매물벽이 제일 두껍긴 해요.
그리고 3,000원 넘어가면서부터 한번 돌파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나오네요. 3,500원짜리. 자, 우선은 3,000원까지 문제 없고 그다음 3,500원짜리인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500원 정도까지는 참아보시고 이거 다시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뭐 정리하자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3,500원 온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던가 저희 방송의 다른 전문가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손대지 마시고 홀딩 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3,000원 갈 거고 그다음 뚫고 가면 3,500원 가니까 우선은 홀딩 하시고 가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반등 지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와 체크하면서 반등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를 공개하기 앞서서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S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현대바이오랜드가 8월 11일 공략주였습니다. 저희가 또 3% 수익률을 보고는 있다고 나와 있지만 전거래일에 이제 5.7%가량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8월 14일 공략주였죠. 제주항공이 하반기 LCC들 실적 기대감 괜찮다라는 전략 속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8월 16일 공략주였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 전망 속에서 짚어봤습니다. 자, 8월 17일 공략주도 LG 이노텍이었는데 당시 좀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전거래일 공략주였던 LG 생활건강이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재공략했던 종목인데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또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좋아하실 만한 그런 종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종목이요. 제가 지금 종목을 드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몇 차례 크게 한번 먹고 나서 지금 최근래 드린 종목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우선 종목 대응하실 때 저는 이제 빈집 노리고 사람들 관심 없고 조만간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이 편입을 해요.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시장 자체가 움직임도 제한적이고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 시선도 쏠려 있고 하다 보니까 대형주의 흐름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특히나 그냥 오로지 테마성 포모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그쪽으로만 쏠림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현상이요. 이번 잭슨홀 미팅과 FOMC 전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달 FOMC 전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완전 바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나올 거고 실적주 위주의 중심으로 해서 종목 수급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가지고 난 종목도 이제는 반등 나온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인데 우선은 뭐 현대바이오랜드부터 해서 최근에 뭐 큰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바닥에 있는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요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이루고 있어요. 네, 이러다가 이제 조만간 실적 이슈 받고 반등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삼성, SDI도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별다른 움직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LG 이노텍 보자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LG 이노텍 볼게요. 네, 그냥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약간의 시장 흔들림에 따라서 약간의 움직임 변동성은 있지만 큰 흐름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도 크지도 않고 플러스 폭도 크지 않아요. 근데 이러다가 이런 종목, 이런 LG 생활 건강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팡 튀어 올라와요. 흐름이 바뀌거든요. 하나 뭐 보여드리자면 저희 잘 먹었던 종목인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요. 하락 멈추고 오늘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흐름에 따라서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는 급등주 좋은데 좀 바닥에서 움직이거나 실적 위주로 해서 종목을 편입을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등주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수익 실현하시면서 들어가 놓으셔야 돼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이 아마 키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드릴 종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나왔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삼성전자 뭐 대형주 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자, 근데 추세에서 보건데 삼성전자의 큰 바닥을 확인하고서 반등하는 포인트를 좀 노려보는 그림을 좀 예측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그렇게 제한적일 거예요. 거의 바닥을 확인한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 제가 계속 몇 주 전부터 강조드리는 건데요. FOMC 중요하고 잭슨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래 시장 보시면
하락이 조금 멈추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주말에 끝났던 뉴욕 증시 흐름도 이제는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아마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은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큰 하락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제가 계속 중요하게 봤던 거. 자, 코스피 흐름도 보시면요. 잘 보시면요. 최근에 3일 오늘까지 모습 보시면 밀리다가도 계속 양봉 흐름이 나와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근데 이게 대형주들도 지금 현 상황에서 보자면요. 하락을 좀 멈추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물려 계실 텐데 이 흐름이 이제 시장을 타고 가면서 드디어 내 포트가 숨을 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포트 짜놓으신 분들, 뭐 실적주 짜놓으신 분들 종목 그건 안 갔잖아요. 계속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움직일 거라고요. 그럼 우리 뭘 사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의 대장주로서 저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택했던 거예요. 대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급 상황으로는 아직 좀 꼬여있는 모습이 나와요. 기관들은 연일 매도가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은 매도세를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 외인들도 꾸준하게 왔다 갔다 파는 모습. 기관들이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기관들도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종목을 대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아니면 화장품 쪽으로 6호 종목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대형 포트에서 삼성전자를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차트 보시면 되돌리고 있다고요. 이게 일시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 코앞이라 더 이상 더 큰 하락, 매파적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더 세게 반등할 거예요. 마지막이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9월 달에 FOMC에서 이번 잭슨홀 미팅의 내용을 가지고 금리 인상 여부나 뭐 동결 여부나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뭐 페드워치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예상치가 아직은 동결 쪽이거든요. 그래서 동결 쪽이 좀 강하게 날 것 같고요. 마지막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FOMC 미국은요. 내년 대선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년 11월 대선이에요. 1년 좀 더 남았습니다. 대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표심을 얻어야 되니까 거기에 지금부터 집중할 거라고요. 올 하반기까지 집중할 거고 계획을 짤 거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표심 얻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시장은 반응할 거고요. 시장은 굉장히 강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 이제 금요일 날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어요. 거의 3%까지 올라가다가 2%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약간 밀리긴 하지만 흐름 지켜주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보면요. 6월에 올라가고 박스권 하단 자리 큰 자리들이 있는데 여기 안 깨면서 버텨줘요. 그치, 버텨주고 있어요. 흐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장 조만간 이제 안정적으로 다시 갈 거고요. 테마주들은 상승폭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갈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자금을 넣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관들에서 판다 그랬잖아요. 종목도 보면은 약간 숨고르기 하는 거예요. 예수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들어올 거라고요. 그게 이제 시작될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원래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 실적주 위주로 수익을 보고 있지만 오늘 공략주가 삼성전자라는 점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지점들,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에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STX 알아봤습니다. 물류 해운의 인적 분할이 확정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신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신소재로서 대량 생산 기대감 속에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와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